그러면 사람을 막 잡아서 때리거나 고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모의 해킹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안녕하세요. 띠어리에서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서민규입니다.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띠오리에서 비밀 개발을 하고 있는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울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는 정명균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해킹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티우리와 같은 정보보안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의 해킹이 뭘까요? 모의 해킹이란 이제 해킹이란 게 좀 그냥 하게 되면 불법적인 것과 연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회사와 그 행동을 할 회사가 둘이 계약을 해서 서로가 알고 있는 인지되는 환경 안에서 해킹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모의 해킹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의 해킹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침투를 하는 APT 모의 해킹이나 블랙박스 모의 해킹, 그리고 화이트박스 모의 해킹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이트박스 테스팅, 그 다음 블랙박스 테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해 주실 서민규 연구원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걸 이렇게 합니다. 블랙박스 테스팅은 해커가 실제로 공격할 때는 아무 사전 정보도 없이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커가 공격하는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격 대상 같은 최선의 정보만 제공을 받고 모의 해킹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이트박스의 경우에는 블랙박스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 예를 들면 소스코드 같은 고객사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을 받아서 모의 해킹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화이트박스 테스팅과 블랙박스 테스팅의 최대의 차이점은 대상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받느냐가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스코드가 만약에 있다면 훨씬 더 전체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이 가능하겠지만 고객사가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그 자세한 내용을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서민규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와는 살짝 다른 개념인 이제 AP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APT는 지능형 지속 공격의 약자인데요. 이제 왜 방금 살짝 다르다고 했냐면은 APT는 기본적으로는 블랙박스 성격을 띱니다. 소스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가 고객사로부터 제공되며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킹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블랙박스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고객사의 굉장히 적은 인원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모 프로젝트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적은 사람만이 이 풀잭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안 관제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런 예고 없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실제 해커가 공격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고객사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 저희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화이트박스는 이제 고객사가 미리 정해둔 범위란 게 있어요. 이 범위에서만 공격을 해야 되고 그 바깥 부분은 잘 저희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APT 같은 경우에는 범위란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APT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 즉 어떤 회사 자산 자체를 공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 그 외에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막 잡아서 때리거나 고문하나요?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실 이런 거를 지칭하는 용어도 있어요. 그 이제 러버스 기법이라고 해서 고모스 기법이라는 건데 방금 서민규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을 가둬놓고 고문을 해서 패스워드를 얻어낸다든가 이런 거를 지칭하는 기법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되게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사이트가 견고하게 짜여져 있더라도 이제 사람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공격하게 되면은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높은 권한을 한 번에 얻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 몇 가지 예시로 들면은 피싱, 그러니까 사칭 메일을 보낸다든가 사칭 이제 전화번호를 임시로 생성을 해서 나 누구누구인데 뭐 좀 긴급하게 서버 자료 좀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 물리적으로 침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기백잉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사람이 현관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들어가면은 카드를 안 대고 들어갈 수 있다든가 이제 회사 내에서 반출이 불가능한 물건들이 있어요. 보안이 엄격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에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경비원 몰래 가지고 나온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하드웨어 해킹,
뭐 시스템 해킹이죠. 두 번째는 웹 해킹, 세 번째는 게임 해킹이 있습니다.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하는 분야인데 어느 장비에 들어가는 펌웨어를 따서 하드웨어 해킹을 한다던가, 웹 해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웹브라우저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들을 다른 회사에서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해킹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세 번째로 게임 해킹은 뭐 핵을 짜서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고, 아니면 뭐 얘네들 뭐 저기서 핵이 나왔는데 한번 분석해 줄래? 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은 영상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들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의 해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킹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해킹은 미리 고객사와 협의하에 진행되는 해킹이기 때문에 합법으로 진행하는 해킹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댓글 지켜보고 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시켜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